글쓰기와 말하기 강의 13번째 시간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시간째 지금 그 논리적 오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논리적 오류의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이 강좌의 마지막 회가 아니라 논리적 오류를 끝내는 시간이다 그겁니다. 이 오늘의 그 논의는 논리는 그 윤리와 무관하다는 말 이것을 하면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우연의 오류 그리고 원칙 혼동의 오류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이어서 의도 확대의 오류가 있습니다. 네. 의도 확대의 오류. 자, 이건 타인의 의도를 확대 해석해서 판단하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좀 피운다고 해가지고 너 또 담배 피는 거 보니 죽고 싶은 거로구나 라고 한다든지, 공부 안 하고 놀다 온 아이한테 너 대학 포기했냐? 너 대학 가고 싶지 않냐? 하고 말한다면 이건 의도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겁니다. 죽고 싶어서 담배 피는 사람 없고 대학에 떨어지고 싶어서 네. 노는 학생 없죠. 자, 예를 들어서 올림픽 대로가 있다고 합시다. 올림픽 대로가 있는데 이 올림픽 대로가 좀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 포장마차 아저씨가 그 수레를 끌고 그 올림픽 대로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포장마차 수레를 피하려고 작은 차 하나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급히 트니까 또 그 옆 차선으로 오던 좀 중형차 하나가 또 틀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버스가 오다가 그냥 확 틀어가지고 한강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이랬을 때 그 포장마차 수레를 끌고 온 그 포장마차 주인을 10명을 죽인 사람으로 몰아갈 수는 없어요. 그 포장마차 주인은 그냥 좀 무단횡단이라도 해서 빨리 가서 소주라도 한 명 더 팔아볼 의도로 그랬는데 그게 뜻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켰죠. 네. 자, 이런 것을 의도 확대의 오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원인 오판의 오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그 사건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세계관인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원인과 결과가 대부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결과의 원인이 되려면 꼭 그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시간상 먼저 있어야 돼요. 네. 원인이 나중에 있을 수는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 4차원의 세계에서는 꼭 그래야 돼요. 그러나 먼저 있었다고 해서 다 원인이 되는 것도 또 아니죠.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단순한 선후관계가 인과관계는 다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한번 읽어주시죠. 학교에 가는데 버스가 한꺼번에 2대가 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시험을 망친 징조. 시험 망친 사람이 그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한꺼번에 2대 오는 거하고 시험. 그 다음에 시험을 잘 보냐 못 보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순한 선후관계일 뿐이죠. 네. 이걸 인과관계로 파악한다 그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미신에 의한 무슨 징크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단순한 선후관계를 인과관계로 파악하는 원인 오판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네. 다음으로 발생학적 오류가 있습니다. 자, 가야를 병합한 신라 진흥왕이 가야 음악을 높이 평가하면서 가야의 음악가 우륵을 이제 영입합니다. 이에 신라 신하들이 망한 나라의 음악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 망한 나라에서 발생한 것이니까 안 좋다. 망조가 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런 걸 이제 발생학적 오류라고. 그러니까 일본을 극히 싫어한다고 해서 일본의 음식인 뭐
스시 같은 것을 안 먹는다든지 음.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학적 오류입니다. 물론 그 높은 정신력은 사야 되겠지만 어쨌든 오류는 오류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음악가 그 우륵, 이 우륵은 원래 이 지릉왕이 우륵을 어떻게 이용해 먹었냐면 그 한강 유역을 놓고 그 백제 고구려와 치열한 그 전투를 치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륵뿐만이 아니라 우륵의 아들들도 그 악기도 하고 노래도 잘해요. 그러니까 우륵 3부자를 그 한강 유역에 이제 파견해가지고 위문 공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륵은 우리나라 최초로 기록된 보컬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흑백 논리의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때가 많은데 극단적이고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이원론입니다. 네. 이러한 지나친 이원론은 흑백 논리의 오류를 발생시키죠. 예를 들어 사랑하지 않으면 곧 미워하는 거다. 물이 뜨겁지 않으면 곧 차다. 다시 말해서 흑백 논리의 오류는 중간 단계가 있는 반대 관계를 상호 배타성을 가진 모순 관계로 잘못 파악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네. 물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요즘은 좀 뭐 다른 생각도 있지만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물론 이제 그 중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남자 아니면 여자 같은 이원론을 또 흑백 논리라고 하겠죠. 자, 그러나 물은 뜨거울 수도 있고 차가울 수도 있지만 그냥 미지근할 수도 있고 따뜻할 수도 있죠. 네. 이렇게 중간 단계가 있는 것을 중간 단계를 배제해버리고 양극단으로만 파악하는 이런 그 논리적 오류를 흑백 논리의 오류라고 합니다. 아마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는 예전에 한번 조금 언급한 바가 있을 겁니다. 상대 주장을 비판 공격하고 싶으면 상대 주장을 있는 그대로 놓고 비판 공격해야 되는데 상대 주장을 엉성하게 허술하게 허수아비처럼 만들어 놓고 공격하는 오류입니다. 이것은 그 반박을 할 때 상대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거나 의도적으로 상대를 엿먹이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화론을 논박하면서 원숭이가 인간으로 변화한 것이 진화론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그 원숭이와 인간 사이에 중간적 동물이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없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틀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박을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원숭이가 인간으로 변화한 것이 진화론이라는 생각 자체가 이제 진화론을 잘못 파악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원숭이가 인간 됐다. 이게 진화론입니까? 아니죠. 자연 선택의 원리에 의해서 원숭이는 원숭이고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의 진화는 영장류, 원숭이와 비스무리한 영장류에서 이제 뭐 몇백만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이 찰스 다윈의 그 종의 기원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진화론, 이 진화론이 여러분들 만만치 않은 논리입니다. 많은 이론 물리학자들이 그 물리의 세계를 하나의 방정식으로 완성하는 이 통합적 방정식을 만들려고 찾으려고 그토록 노력을 하다가 다 실패를 해왔죠.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범위를 좁혀서 생물학계로만 볼 때 이 진화론은 생물학계의 통일장 이론이라고까지 극찬되는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이미 이제 뭐 고전의 반열에 올라와 있다 하는데
사실 그 책이 나온 것은 오래전이에요, 생각보다. 아마 40, 50년, 30, 40년 이상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 책을 읽으면 뭐 많이 아는 것들, 그걸 이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 뿐인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그 최재천 선생 같은 사람은 뭐 동물학자죠. 그런데 최재천 선생이 그 쓴 글들을 보면 전부 그 이기적 유전자에서 붕붕 따다가 꼭 자기만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동물은 장애를 혐오한다든지, 뭐 이런 논리. 그 다음에 뭐 동물들이 그 보이는 특이한 형태, 뭐 동물에도 뭐 동상애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좀 실망스럽게요. 보니까 진화론에서 제가 논점 일탈을 좀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32번째 논리적 오류로 수레를 말 앞에 놓기가 있습니다. 수레는 말 뒤에 놔야 되겠죠? 네. 순서를 뒤집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아까 원인 오판의 오류하고 좀 그 맥이 통합니다. 어떤 일의 원인이 되려면 결과보다 먼저 있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일이 먼저 일의 원인이 될 수는 또 없죠. 예를 들어 조광조 아실 겁니다. 네. 조광조 사형당했죠. 사약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근데 조광조는 사형당한 유학자다. 그러므로 그의 학문은 도덕적일 수가 없다. 라고 하면 일단 조광조를 사형당했기 때문에 조광조가 나쁘다는 식의 인신공격의 오류가 돼요. 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도 사형당했다. 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가치가 없다 하면 그것도 일단 인신공격의 오류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논리에는 서로관계를 오판하는 수레를 말 앞에 놓기 오류도 들어있습니다. 왜냐? 조광조의 유학이나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살아있을 때 먼저 된 거예요. 그리고 사형당한 것은 나중에 된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된 것을 원인으로 삼아서 조광조의 유학이나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재단하는 것은 이건 수레를 말 앞에 놓는 순서를 뒤집어버린 그러한 논리적 오류가 되겠습니다. 네. 33번째 수레를 목욕물 버리며 아기까지 버리기. 명칭이 재미나죠.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엽기적이고 무시무시한 명칭인데 여기서 목욕물은 작은 가치입니다. 아기는 큰 가치예요. 무슨 말이냐? 작은 가치를 추구하다가 큰 가치까지를 희생시키는 소탐 대실의 오류입니다. 네. 초가삼간 빈대의 오류예요. 우리말로 하면. 근데 이걸 서양식으로 하니까 이제 목욕물, 아기를 동원했는데 초가삼간 빈대의 오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어떤 논증에 한번 읽어주시죠.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는 자유를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 하는 불쌍한 사람에게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부도덕합니다. 자, 어떤 논증에 작은 잘못이 있어요.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본 이 논증에는 작은 오류가 있습니다.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작은 오류가 있다고 해서 이 논리의 큰 주장까지를 부인해버리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는 자유를 주는 건 옳지 않다 이런 말을 하면서 너의 경우를 생각하고 그 불행한 사람에게서 생명을 앗아간다 해서 이 불행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연민의 호소, 동정의 호소라는 논리적 오류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작은 오류가 있다고 해서 이 논증 전체를 무가치하다고 판단하면 더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살아있는 인간에게서 산소호흡기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훨씬 큰 가치를 추구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번째, 자의적인 제 정의의 오류가 있습니다. 자의적인 제 정의의 오류.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어떤 그 어휘의 개념을 지 맘대로 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사회적 의미를 무시하고 특정 언어를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무리하게 주장을 펼치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친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돼. 제 밥그릇 못 챙기는 주제에 남을 돕다니. 요즘 그런 미친놈이 어딨어. 해가지고 미친놈을 제 밥그릇 못 챙기는 사람은 좀 바보 같은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미친놈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미친놈의 규정을 지멋대로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 뭘 할 수가 있어요. 야, 우리가 다투거나 싸울 때 하는 말들은 전부 다 오류가 들어있구나. 논리적 오류가 들어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자기는 어렵지만 자기 어려움을 무릅쓰고 남을 돕다가 가난해진 사람이에요. 야, 네 주제에 뭘 남을 도와? 너 미쳤어?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자의적으로 제 정의를 내린 건데 터무니없이 부당한 논리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또 정의에 의한 존재 강요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런 오류는 좀 멋진 말을 하려는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무슨 말이야 이게. 이렇게 멋진 말인 줄 알고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폭 영화에 나오는. 네. 그러니까 살아남는 것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해 새로운 정의의 존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에 의한 존재 강요의 오류.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오류라는 것이 완전히 이제 엉터리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에 꼬리가 있습니다. 네. 야, 말의 꼬리를 다리라고 간주한다면 말은 다리가 몇 개냐? 하고 물어보고. 그러면 4 플러스 1 해서 5개. 야, 인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꼬리는 꼬리고 말은 말이지. 그러니까 꼬리곰탕 따로 있고 우족탕 따로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자의적인 재정의, 정의에 대한 존재 강요 이런 것들까지 자세하게 오류 명칭까지를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오류가 있다는 것 정도는 인식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오늘 공부하는 오류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가설과 사실을 혼동하는 오류입니다. 근데 사실 이 가설이라는 것과 사실 이것의 경계선이 또 명확히 있는 것도 또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로맹가리라는 그 프랑스 소설가 이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로맹가리에서 나는 젊어서 이 사람의 단편 소설집을 아주 좀 인상 깊게 읽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이런 제목의 소설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리투아니아 발트 리투아니아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유택의 프랑스. 아주 혈통이 복잡하죠.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태어나면 유달리 또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나오는 수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의 문학상 중에서 제일 유명한 문학상이 콩쿠르상이라고 들어봤죠? 콩쿠르상. 이 사람은 그 프랑스 최고의 문학상인 콩쿠르상을 2번 받았어요. 근데 원래 규정에 2번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번 받았어. 그래서 이제 42살에 프랑스 최고의 작가에게 부여하는 이 콩쿠르상을 받았는데, 이 원래 비평가들이라는 것은 그냥 처음에 와 했다가 또 새로운 또 먹을 거리를 찾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로맹가리가 막 한동안 그냥 비평가들의 주목을 받다가 이제 세월이 오래 흐르니까 찬밥이 됐어요. 예, 그렇죠. 외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맹가리는 절필을 해버렸어요. 몰래 절필한 거예요. 사실 절필한 게 아니라 아예 자기 이름을 에밀 아자르라는
신인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소설들을 발표하는데 또 당연히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니까 또 비평가들이 또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이 60이 넘어서 자기 앞의 생 자기 앞의 생이라는 이 소설로 콩쿠르상을 써요. 근데 그때 비평가 중에서 사실 이게 제대로 된 비평가면 이 소설을 어떻게 평해야 되겠어요? 로맨가리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라든지 뭐 로맨가리를 떠올리게 한다라든지 이런 말 하는 놈들은 한 놈도 없었어. 예전에 우리나라의 김은국이라는 작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영어로 소설을 쓴 분인데 순교자라는. 근데 이 소설, 장편 소설도 영어로 쓴 것을 한국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실존주의 작가인데 이 사람 소설 읽으면 까미가 떠올라요. 확실히. 같은 실존주의자니까. 재미난 소설입니다. 그런대로. 그래서 이 소설이 미국 비평계의 주목을 받으니까 그 당시에 뉴욕 타임즈에 알베르 까미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소설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그 예술이 이 예술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또는 어디로부터 왔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이건 독보적인 미를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좋은 예술품은 그것 자체로서. 그러니까 이건 로맨가리하고 같은 사람 이름만 바꿔서 소설을 냈더니 이 프랑스 엉터리 비평가들이 그것 자체로서 이 자기 앞의 생을 평가했고 여기다가 또 콩쿠르상 하나를 더 준 거예요.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프랑스 영화나 소설을 안 좋아합니다. 저는 미국 소설을 좋아합니다. 소설은 러시아 소설은 미국 소설 다음으로 괜찮은데 러시아 소설은 너무 길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이 논리적 원리를 얘기하면서 이 배경 같은 걸 같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네.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저는 이 소설 제목을 들었을 때, 제목 잘 지었다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하고는 것은 이 소설이 아니라 이 단편집 속에 수록된 작품 중에 이 벽이라고 있습니다. 꽁뜨에 꽁뜨. 단편 소설. 예, 사르트르의 소설 중에도 벽이라고 있죠. 천하의 엉터리 소설, 사르트르의 벽. 예. 사르트르는 그거 소설도 아니에요. 그거. 과대평가된 대표적인 인물이 사르트르, 하이데커, 얘들이에요. 실존주의 작가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알베르 까미가 아주 예술적입니다. 그리고 뭐 앙드레 말로 좀 괜찮아요. 실존주의 무슨 사르트르 소설가도 아니고 사상가도 아니고 다 과대평가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 자, 이 벽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한 여인을 극도로 선망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스토커예요, 스토커. 네. 근데 이 스토커는 내가 너를 스토크한다, 스토킹한다는 것을 안 알려주면 스토커가 아닙니다. 상대가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런 형의 스토커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냥 이 여자가 보일 수 있는 곳에는 항상 쫓아가. 따라다녀요. 어느 날 이 여인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도 여행을 떠났고 이 여인이 어느 외지의 모텔에 들자 젊은이는 이 여인의 옆방을다가 투숙합니다. 벽을 사이에 두고 이 벽 제목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숨결이라도 느끼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그런데 웬걸 이 밤이 되자 옆방에서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차츰 격렬해지는 이 신음소리. 이 젊은이는 그 밤에 여자가 내는 신음이 무엇인지쯤은 알만한 나이입니다. 이 신음소리는 이 젊은이를 극한
극한으로 절망시켰죠. 순결한 나의 영원한 여인이 돼서는 안 될 소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칵 죽어버렸어요.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옆방의 여인도 죽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은 극심한 고독과 권태를 이기지 못해 여행을 떠나서 비소를 마시고 그 비소를 마신 고통으로 신음소리를 냈던 겁니다. 네. 물론 간밤의 신음소리는 독약이 만들어준 처절한 고통의 소리였는데 다음날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둘이 다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해요. 자, 여기 보세요. 여자의 신음소리가 무조건 쾌락의 소리라는 판단은 사실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가설입니다. 네. 젊은이는 가설을 사실로 받아들여요. 즉 가설과 사실을 혼동하는 오류를 했던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그 산속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산속에 가서 안 와. 그래서 가봤더니 그 여자의 막 그 마우라가 막 찢겨져 있어. 근데 그 산에는 사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막 사자한테 죽었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해버리면 그것도 이 가설과 사실을 이제 혼동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게 되는 셈인데, 자, 지금까지 이제 거론한 이 40개 가까운 오류들은 사실은 제가 논리학자 김광수 교수의 역적, 논리의 비판적 사고의 오류 분석장을 대폭 참조했음을 밝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류는 물론이고 논리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논리적 오류 공부를 마치면서 실제 그래서 논리적 오류를 찾아내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 8년 전에 저는 그 모 변호사와 SNS에서 논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은 그 변호사의 글이 텍스트도 아니고 제가 쓴 글이 텍스트도 아니고 어느 그 대학 선생이 북한에 대해서 쓴 글에 대해서 이 모 변호사가 부당한 비판을 하기에 제가 끼어들어서 논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제 의도대로 이 변호사는 많은 오류들을 남발하는, 그래서 제가 이 논쟁을 하는 과정에 나중에 내가 책을 낼 때 이 글을 예문으로 하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논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이 모 변호사는 모 교수의 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혹시 변호사 글은 없고 그 다음 요 글만. 네네, 예, 요거요. 네, 이게 모 교수의 글에 대해서 모 변호사가 오류를 포함해가지고 쓴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땡 교수는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군요. 그래서인지 북한 정권에 대해 대단히 관념적이고 몰역사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듯합니다. 자, 여기 그래서인지가 핵심입니다. 철학을 전공했다. 그러므로 북한 정권에 대해 관념적이고 몰역사적이다. 자,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관념적이고 몰역사적이야? 자, 이게 바로 원인 오판의 오류죠. 네. 여러분 아까 나왔죠? 자, 그러면 철학을 전공. 만약 이런 말을 한다고 해봐요. 당신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저속하고 얍삽합니다. 이러면 똑같은 오류죠. 네. 그래서 제가 아예 그런 말을 했어요.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관념적이고 몰역사적이다. 이건 원인 오판의 오류입니다. 이런 주장은 마치 변호사 일을 하기 때문에 저속하고 얍삽하다는 주장의 수준과 다르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전혀 합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고 지적을 했어요. 네. 조금 열받게 만든 거죠. 자, 그 다음 글 보세요.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는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사회주의 국가의 독재와도 전혀 상이한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마 그 땡 교수가 이제 그래서 아마가 아니라 땡 교수가 그래서 이제 북한은 수령 절대주의 국가다 하면서 그 수령 절대주의의 뜻을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 이 모 변호사가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는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사회주의 국가의 독재와도 전혀 상이하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만 있고 근거는 없는 문장 2개입니다. 북의 수령 절대주의를 비판하려면 왜 그것이 다른 사회주의 것과 다른지 최소한의 근거, 이유라도 됐어야 합니다. 이처럼 근거나 전제가 없이 주장만 반복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오류 첫 시간에 배웠죠. 순환문증. 순환문증. 선결 문제 해결 요구의 오류입니다. 변호사가 좀 당혹스러워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 땡 교수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립니다. 네. 그것을 단순히 북한 인민의 선택이고 인민을 위한 독재라고 단정하는 것은 김일성 절대주의가 북한에서 확립되게 된 역사적 과정을 전혀 도외시한 공론입니다. 만약 김일성 수령 독재가 북한 인민의 선택이라면 박근혜 정권 역시 남한 국민의 선택이라고 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이 땡 교수가 북과 남은 이 체제가 다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변호사는 이 땡 교수는 북과 남은 다르다고 말했는데 귀하는 북의 김일성과 남의 박근혜를 같은 것으로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 네. 위에 나왔죠. 박근혜 정권이요. 네. 땡 교수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럼 근거를 대면서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후에 그 다음 주장을 펼쳐야지. 변호사 당신은 북이 인민의 선택이라면 남도 인민의 선택이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서로 이 등렬, 비유할 수 없는 것을 갖다 이렇게 등렬, 유비추리하는 오류. 네, 잘못된 유비추리 그렇죠. 오류. 잘못된 유비추리의 오류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한 이 땡 교수를 또 비판한 네 번째입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평가는 어디까지나 건전하고 보편적인 상식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합니다. 땡 교수의 주장은 지나치게 자신의 감성과 주관에 치우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오류를 지적한 글입니다. 2문장인데 첫 문장은 하나만 한 말입니다. 이거 뭡니까? 북한 정권에 대한 평가는 어디까지나 건전하고 보편적인 상식에 기반을 둔 것이 이런 말 누가 못해요. 하나만 한 말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문제는 2번째 문장이 귀하 스스로 앞에서 말한 건전하고 보편적인 상식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첫 문장과 둘째 문장이 상충됩니다. 왜냐? 건전하고 상식적이어야 한다 해놓고 지가 불건전하고 몰상식적인 주장을 했잖아요. 모순되죠? 네. 자, 이런 오류 우리 김영환 선생님 공부했죠? 무슨 오류죠? 자가당착. 자가당착의 오류입니다. 지는. 자, 여러분들 이 논리적 오류인 줄 알고 의도적으로 하면 그건 상대를 속이는 기만이요. 모르고서 행하는 것은 무지 때문인데 귀하는 후자 같아 보입니다. 와, 열받았죠? 네. 그러니까 이 모 변호사가 아주 심각하게 저를 공격해 왔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좀 깁니다. 대충 요점만 말하면 말귀를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이런 말장난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이를 어디로 드신 분인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먼저 말을 꺼내셨으니 나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알량한 독서가의 잡지식을 학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학문의 깊이는 인품과 지식을 대변하는 태도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천박한 인품과 지성으로 너무 요란하게 떠들면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스스로 망신만 자초하게 됩니다. 평소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귀하의 주장이 다소 투박하지만 경청할 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시간을 할애해 봤습니다. 늙은 개에게는 새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는 진부한 격언을 상기하느라 너무 시간 낭비가 심했습니다. 이제 인신공격으로 네. 나오죠, 뭐. 나이를 어디로 들었냐. 늙은 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쟁을 흥미롭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보다 못해서
누군지는 모르는데 제3자가 끼어듭니다. 그 제3자가 이 변호사의 성을 여기 공개하게 됐네. 네. 정아무개 씨, 첨삭 지도에 대한 반박을 하나하나 하세요. 개까지 끌어들이는 개짓을 하지 말고요. 네, 그러니까. 정 변호사가 네. 이제 땡 변호사 정 변호사로 바뀌었어. 아니, 땡겨주고, 이건 모 변호사인데, 모 변호사가 정 변호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것이 얼굴을 가렸다고 함부로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아무리 봐도 역겨움이 적응이 안 되더구나.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논쟁을 종료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말문이 막히면 나이를 읽고 나오는 것은 이건 사실은 인신공격이 아니죠. 나이 많이 먹었다는 게 뭐 인신공격입니까? 이런 걸 우리가 정황의 호소죠. 인신공격의 호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했죠. 정황의 호소라는 논점이 일단 오릅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시라는 뜻에서 마지막으로 봉사했습니다. 병으로 치면 피부병이 아니라 심장병이라서 완전 치유는 어렵겠지만 귀하는 나와 달리 젊으니까 각고의 노력을 더하면 호련될 수 있을 겁니다. 귀하의 의뢰인들이 걱정되네요 하고 이제 논쟁을 일단락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우리 그 교재를 이메일로 받으신 네. 수강생, 미국에 계신 수강생께서 사실 이 논리적 오류하고는 상관없는 질문을 해오셨어요. 요즘 피부병은 잘 치료가 안 되고 심장병은 잘 치료가 되는데 곧잘 치료가 되는데 그러니까 가벼운 병, 이제는 심각한 피부병도 있고 가벼운 심장병도 있다. 비유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인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죠. 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제 사망자는 심장병 사망자가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밝히자면 피부병과 심장병 비율은 제 창작이 아니고 저는 뭐 창작 거의 없어요. 남이 한 말 제가 필요할 때 갖다 씁니다. 이건 짱제스가 그 네. 일본군과 그 공산당. 마오의 홍군에 네. 빗대서 한 말이에요. 사회주의. 자꾸 왜 항일 투쟁은 안 하고 내부 투쟁만 하냐? 그러니까 일본군은 피부병, 그리고 사회주의. 공군은 홍군, 네. 공산군은 심장병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심장병이 더 중요하다는 뜻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장제스의 말대로 장제스는 항일 투쟁에는 성공했지만 국공내전에는 패했죠. 네. 뭐 그 정도로 그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모 변호사, 정 변호사예요. 일단 낙됐습니다. 논쟁을 끝냈고 저는 이 법학을 전공한 현역 변호사가 이토록 비논리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안 놀랐어요. 변호사 다 그 정도인 줄 알고 있어요. 꽤 이름을 내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지금도. 하지만 그의 논증들은 오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류는 기만형이 아니라 오류인 줄도 모르고 남발하는 무지형이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오류는 논리적으로 부당할 뿐이지 윤리와는 무관합니다. 이것은 오류뿐 아니라 논리라는 것 자체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논리적이라고 해서 도덕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해서 부도덕하다. 그건 대단히 비논리적인 말이에요. 논리와 윤리는 무관합니다. 리자로 끝난다는 것밖에 없어요. 논리와 윤리는 무관합니다. 우리가 리리 리자로 끝나는 것은 뭐 해가지고 개나리 울타리 너구리 대가리 유리 항아리 윤리 논리 뭐 이렇게 많습니다. 리자로 끝나는 거. 실제로 논리가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의외로 약합니다. 우리는 10,000원 지하철을 타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포옹할 때 논리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힘이나 열정은 논리보다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제가 논리에 대해 길게 논의하는 것은 글쓰기와 논쟁하기 위해서 논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더 중요한 삶에서는 우리의 열정, 감정 이게 더 중요해요. 저는 논리적 오류를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오류를 선의로 이용하는 글도 적지 않으며
명문 중에도 논리적 오류는 자주 등장합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는 그 경문 가운데 특히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공부해본 논리적 오류. 이 공부가 여러분들이 글쓰기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하기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피력하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